주간 재밌고 새로운 소식 찍먹해드리는 찍먹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10월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은행들의 대출금리는 고금리로 유지되면서 예대금리 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뿐 아니라 금융위에서도 대출금리 인하를 기대하겠다면서 은행의 예대금리 차 인하 압박을 가고 있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더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업이나 가계가 부담하는 대출금리는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 어떤 정책적인 이유가 있겠죠. 대출금리를 급격하게 내렸을 경우에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고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영향들을 고려한 걸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출금리와 기준금리의 차이, 예대마진 차이가 이렇게 크게 오래 지속되게 되면 가계와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의 연체 상황이 늘어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대마진을 줄이는 대출 이자를 낮추는 방향의 움직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제가 드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한국은행이 이제는 기준금리와 관련해서 시기와 폭은 앞으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내려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거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신규 대출금리에도 반영되어 갈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예대금리차 인하 압박 속에 대출금리는 도대체 언제 내려갈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형섭 금융부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시스 금융팀장 김형섭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 좀 관심 가지실 만한 주제죠. 대출금리와 관련한 내용 준비해봤습니다. 네, 기자님 최근에 그동안 오름세였던 이 대출금리가 좀 이제 다시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도입부에서 보셨듯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예대금리 차를 줄여야 한다고 하고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점진적인 대출금리 인하를 기대하겠다고 하면서 그동안 계속 올랐었던 대출금리가 좀 내려가는 거 아니냐는 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우선 본격적인 이야기 좀 나누기 전에 예대금리차가 뭔지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려야겠는데요. 예대금리차는 이제 예대 마진이라고도 하는데 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차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대출금리가 높고 예금금리가 낮으면 그 차이가 벌어지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이가 좁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예대금리차는 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건데 예. 기자님 그럼 혹시 반대로 예금금리에서 대출금리를 빼거나 하는 경우, 그러니까 예금금리가 더 높아질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거의 항상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은행도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잖아요. 네. 당연히 그러니까 적정 수준의 이익을 봐야 되니까 예금금리보다는 항상 대출금리가 높은 게 일반적입니다. 거의 그 반대의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도 이제 은행들이 대출금리는 그대로 두면서 예금금리만 내리니까 예대금리차가 계속 확대되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듣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이 예대금리차가 좀 더 벌어졌다고요? 이유가 뭔가요? 아마 여러 번 이제 그 뉴스에서 또 많이 달아져서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한국은행이 10월 11일이에요. 그때 기준금리를 인하했죠. 그렇게 기준금리가 떨어지니까 은행들이 거기에 맞춰서 예금금리는 굉장히 발빠르게 내렸습니다. 근데 기존에 많이 올려놨었던 대출금리는 그대로 두면서 예대금리차가 많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실제로 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하고 있는 예대금리차 공시를 보면은 KB국민, 신한, 우리하나, 농협 이렇게 5대 시중은행의 9월 신규 취급 기준 가계대출 예대금리차는 평균 0.734%포인트였는데요. 이게 전월 대비 0.164%포인트 확대된 겁니다.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를 추이를 보시면 5월부터 7월까지 한 3개월 연속 줄다가 저점을 찍었는데요. 그러다 8월부터 다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게 10월 11일입니다. 그리고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한 게 그 이후죠. 10월 중하순부터였는데요. 그래서 이달 말에 아마 나올 텐데 10월 예대금리차는 9월보다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이게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출금리는 올라가고 예금금리는 내려가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은행만 배부르게 하고 이자 장사로 배부르게 하고 우리는 금리 부담 때문에 힘들다는 원성이 커지니까 아무래도 정치권이 좀 여론에 민감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당 대표가 대출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다는 점을 직접 지적하고 나선 거죠. 비공개 간담회라서 화면 준비하지 못했는데 이번 달 14일에 금융감독원도 은행 담당 부원장들을 소집을 해서 예대금리차 축소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보다 앞서서 이번 달 5일에는 이복형 금감원장이 금감원 내부 임원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로 경제 주체가 금리 부담 경감 효과를 체감해야 하는 시점에서 예대금리차 확대로 희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예대금리차가 벌어지는 것이 부정적이다. 그런 메시지를 내시기도 했고요. 네, 그러면 은행은 왜 대출금리를 내리지 않고 있는 건가요? 이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사실 예금금리만 내려갈 게 아니라 또 대출금리까지 내려가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요? 이게 우선 그동안 대출금리가 왜 올랐냐를 먼저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네. 시기를 보면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본격적으로 인상한 게 7월입니다. 이때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좀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은행들한테 너희들도 대출을 함부로 내주지 말고 좀 엄격히 내주라 이렇게 주문을 했죠. 그러면서 은행들은 당연히 금융당국이 주문했으니까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누르기 위해서 7월부터 가산금리를 좀 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7월과 8월 2달 동안에만 시중은행이 가산금리를 인상한 게 한 20여 차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간 대출금리가 왜 기준금리 인하 후에도 내려가지 않느냐? 네. 은행들은 그동안 금융당국 좀 핑계를 댔었어요. 금리를 내리게 되면 가계대출이 다시 급증할 수 있는데 이러면 가계대출을 바짝 조이라고 했었던 당국의 지침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대출금리를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이죠. 여기에다가 통상 시장금리 하락이 대출금리에 좀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는 핑계도 있었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대출이 이제 주담대일 텐데요. 네. 그 주담대를 보면은 코픽스라는 이제 중고금리에다가 은행별로 가산금리를 더해서 금리가 결정되는 구조인데요. 이 코픽스는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금과 적금, 은행채 이런 수신상품 금리를 가중평균해서 산출을 하는데 기준금리 하락이 예적금 금리와 시장금리 하락에 좀 반영이 됐고 그러면 코픽스가 내려가고 그걸 기준으로 하는 대출금리가 내려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먼저 예금금리에 반영되고 대출금리에는 좀 시간을 두고 반영된다는 겁니다. 사실 좀 뭔가 좀 복잡한 이야기 같은데 결론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대출금리 언제쯤 내려갈 걸로 전망하시나요? 일단은 조금 내릴 조짐이 보이긴 합니다. 아까 그 주담대 중거금리로 쓰인다는 코픽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이번 달 15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된 10월 기준 코픽스가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3.37%입니다. 이건 전월보다 0.03%포인트 하락한 걸로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코픽스가 조금 내리다 보니까 그 코픽스를 기준으로 하는 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를 소폭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대출 금리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하락할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아까 그 은행들이 두 가지 핑계를 댄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일단 그 핑계들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된 걸로 볼 수는 있죠. 왜냐하면 가계부채를 조이라고 했었던 금융당국이 이제는 예대금리차를 줄이라고 하고 있고 코픽스도 내림세를 보이면서 시장금리 인하가 슬슬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요, 기자님, 제가 또 찾아보니까 국민은행 신용대출 금리가 10월 신용점수 801점 기준으로 6.06%던데요. 이게 연말이 되면 얼마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주담대랑 다르게 코픽스 대신에 금융채 1년물 금리를 기준금리로 많이 쓰는데요. 최근에 이제 금융채 금리가 좀 떨어지다가 조금 다시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기준금리 인하라는 큰 흐름에 맞춰서 신용대출 금리도 어느 정도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일단 문제는 은행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주문 때문에 신용대출 자체를 잘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이제 목표치를 맞춰야 되니까요. 그래서 대출 자체를 받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지금 보면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등이 이제 비대면으로 신용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걸로 중단을 했는데요.
이 가계대출 목표 관리 때문에 이거를 올해 안에 다시 비대면 상품을 뭐 판매 재개할지는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네. 소비자들 체감할 수 있을 만한 정도로 대출 금리가 내려가려면 이제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올렸었던 그 가산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네. 당국은 여전히 가계대출 관리를 강조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금융당국이 여전히 가계대출 관리를 강조하는 이유가 또 있는 걸까요? 일단은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어느 정도 꺾이긴 했는데 여전히 이제 그 불길 자체가 잡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은행들이 이제 연초에 세운 연간 경영계획에서 그 목표했었던 가계대출 실적이 있는데 그걸 대부분 은행들이 다 이미 초과한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5대 은행 중에서 일단 국민, 신한, 하나, 우리 이 4대 은행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기록한 가계대출 증가액이 연초 계획 대비 150.3%입니다. 우리은행을 좀 예로 들면 우리은행은 올해 가계대출을 작년에 115조 2천억 원의 가계대출을 냈는데 올해는 그거보다 2천억 원 증가한 115조 4천억만 내주겠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실제로는 이게 8월에 발표된 통계인데 8월 당시 기준으로 실제로는 8천억 원이 더 늘어난 116조 원을 공급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초 경영계획 대비 대출 실적 비율이 376.5%, 4배, 거의 4배에 달하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이거는 8월 기준이라서 그 다음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바짝 쪼이면서 실제로는 지금 기준으로 좀 아마 뭐 낮아졌을 걸로 보이지만 어쨌든 연말까지는 대출을 많이 내줄 여력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이 연초 경영계획에서 세운 그 가계대출 총량을 지키지 못하면 네. 은행이 지켜야 할 평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목표치를 기존보다 더 강화하는 식으로 페널티를 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기자님 그러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이건 또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DSR은 이제 연소득에서 연간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네. 가령 이제 연봉이 1억 원인 사람이 있다면 1년에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4천만 원이다. 이러면 DSR은 40%가 되는 거죠. 지금 은행권에서는 DSR이 40%를 넘으면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게 은행도 평균 DSR 한도치를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은행들도 대출을 DSR이 높은 비율이 높은 대출을 많이 내주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은행이 내줄 수 있는 대출 자체를 가계대출 총량을 줄여버리겠다는 식으로 페널티를 주기로 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내년에 해당 은행이 내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은행 입장에서는 연말까지는 대출 금리를 인하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출 상품을 팔 이유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 경쟁에 나서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대출을 많이 내주게 되면은 네. 그 가계대출 총량을 지키지 못하게 되고 그럼 내년에 더 큰 DSR 압박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정치권이나 이제 금융당국이 예대금리 차를 줄이라고 하는데 그걸 또 은행 입장에서 마냥 외면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은행들이 당분간 이제 시장금리 인하에 따라서 대출금리를 조금 내리는 식으로 보면서 여론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을 좀 지켜볼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궁금하면 직접 찍어 먹어보는 찍먹 뉴스. 이번 주에는 예대금리차 인하 압박 속에서 대출금리 전망에 대해 찍먹해봤는데요. 더 재미있고 유용한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음에 만나요. 안녕.